80년 전 해방 공간에서 시작된 체제 전복 전쟁의 대결전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종북 좌파와 20대 30대의 이념 투쟁 내전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12월 3일 계엄 사태로 정치가 파산한 후 대한민국 헌정과 정체성 수호를 역설하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20대, 30대와 기독교인이 벌인 대규모 항해 집회는 국회 헌재 언론이 연합한 좌편향 대통령 탄핵에 맞선 외침으로 대통령 탄핵 판결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학생과 원로 언론인들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거대 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분열 갈등의 정치로 불안, 분노, 무력감을 사회에 확신시키고 29회 탄핵소추와 23회 특검 발의 등으로 헌정을 마비시켰다고 고발했다. 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은 민주당 대표가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왜 5,200만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사돈 남 말하듯이 했다면서 서일필 때문에 태산이 명동하는구나 라고 개탄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도전에 대응해야 할 시기에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참모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경찰총장이 제자리에 없고 우리 법연구회 출신 법조인과 586 종북 좌파 정치인들만이 날뛰고 있다고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성토가 쏟아졌다. 대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줄을 잇고 20대 30대의 체제 수호 외침이 커지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0대 30대를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고립시켜야 한다고 망언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비방 댓글이 실린 카카오톡도 검열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대파는 박멸하겠다는 전체주의 발상이 1급 체제의 거대 야당을 지배하고 있다. 어쩌다가 제1야당이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닮아가는 지경이 되었는가 한심하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거리 함성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특검법 발의 예산안 대폭 삭감 단독 처리로 의회주의, 상권 분립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려 국정은 작동 불능이고 대한민국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함탄한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범죄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도였다. 8원 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 사업 비리 등 청와대의 부조리를 감사하겠다는 감사원장 탄핵 등 무더기 탄핵소추는 내란 수준의 국정문란이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속도전은 8개 사건,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3심이 확정되기 이전에 대통령을 탄핵,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으로 성토됐다. 젊은 세대의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대중이 호응하자 이재명 대표는 중도 보수론을 주창하며 당 정체성 변혁을 제기했으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가 단순한 말 바꾸기 카멜레온 정치일 뿐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남미의 포퓰리즘 정치처럼 국가를 전락해 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탈이념을 선언하고 흑묘 백묘를 구호로 내걸고 우클릭 좌회전을 하는 이재명의 일관성 없는 선동 정치는 민주당 평당원들도 진정성을 의심하고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임종석, 고민정도 정치 사기라고 비판했다. 2017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손가락 혁명단에서 대한민국을 틀어쥐고 있는 재벌의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나 2025년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며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마저 18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2017년 펴낸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의 프롤로그와 2025년 주창한 중도 보수로는 충돌한다. 이재명은 그의 저서 프롤로그에서 친일 기득권 세력, 분단 세력, 경제 불공정, 불합리한 배분을 청산하여 99%의 흑수저를 위한 혁명을 주창했다. 계급 투쟁론에 의해 국민을 흑수저와 기득권층으로 편가르고 민중에 의한 혁명을 선동했던 저자가 전향 설명 없이 중도 보수론을 들고 나와 대중을 현혹하는 현란한 레토릭은 공허하게 들린다. 12월 3일 계엄 사태의 경고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큰 충격을 준 것만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에 걸렸던 다시 대한민국이 민주당 슬로건으로 등장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6.25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은 친일 세력과 점령군의 합작으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건국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막말을 했던 이재명 대표가 6.25 전쟁은 38선에서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는 거짓말을 해서 정정과 사과를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잘못을 반성하는 대답이 없었다. 이재명의 건국과 6.25의 왜곡 발언에 대해서 언론인, 정치학자, 철학 교수들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의 선전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4년 12월 4일 제출한 1차 대통령 탄핵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에 임명하는 정책으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처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 국민보호 의무를 팽개쳤다고 주장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와 거리가 먼 좌편향 종중 종북 정당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우파 우클릭 선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가 외교다. 일본에 대해 적성국 자위대 군합발 등의 용어를 쓰며 적대적 발언을 쏟아냈던 이재명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했으나 정치로 인한 왜곡인 걸 알았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일제 총독부의 잔인한 식민지 지배 사실까지 왜곡한 오류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를 혁명 대상으로 폄훼한 무지와 망언, 거짓말부터 고백한 뒤에 우클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